아주 3D 이번 주는 조국 수사 관련한 얘기를 드디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방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두했죠. 9시 한 50분쯤에 속보 한 줄 쓰고 지금 일로 들어왔잖아. 근데 지난번 일주일 전에 소환조사 됐을 때 진술 거부권 행사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. 이번 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.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서 의혹에 대해 분명히 소명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이미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근데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 뭐 있느냐? 사실 검찰로서는 한 방 먹는 거나 다름없었죠. 그 당일 변호인 통해서 나온 워딩들이 굉장히 셌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사 중에 그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이라는 게 얘기가 나가 검찰에서 얘기를 그렇죠. 한 거지. 예. 변호인은 얘기 안 했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대단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발언이 세게 나왔습니다. 하는 사람도 답변을 안 할 것으로 우리 99.9% 예상이 되고 받는 검찰도 별로 기대는 안 하는 것 안 하고 같아요. 있는 것 그치?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 소환 시기도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. 어제인가요? 아마 그 언론에서 왜 소환하지 않느냐라는 기사가 잔뜩 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부랴부랴 소환한 그런 느낌이라서 추가 소환은 이제는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아마 영장을 청구하든가 그다음 불구속 기소를 하든가 곧 결말을 내지 않겠습니까? 오늘 두 번째 소환한 거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통과 의뢰 아닌가? 유재수라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. 금감원에서 주요 국장 보직을 맡았던 사람인데요. 지금 현재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 있습니다.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분이 금감원 국장으로 있을 때 관련 업체로부터 항공권이라든지 자녀 유학 비용 골프채 최소 3천만 원 이상이라고 지금 그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죠.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대표한테 뭔가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를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첩보가 들어와서 감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감찰하지 말라라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는 게 이제 요즘 그 드러난 거잖아요, 그렇지? 유재수 경제부시장도 지금 좀 전에 또 소환했더라고, 그렇지? 조국 전 장관 소환 바로 전에 한 10분도 안 돼서 이것도 서로 그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잖아, 그렇지?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,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조국 전 장관한테 직접 책임을 묻기가 조금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. 그렇지, 그럴 수도 근데 있지.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한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래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.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의 전형적인 수사 방식이 이렇거든요. 뭐 하나 봐서 잘 안 나온다. 그럼 다른 의혹을 또 파요. 그리고 그럼 몇 개를 계속 파다 보면은 그러다 하나 걸리는 거지. 그럼 그동안에 나왔던 수사를 다 종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꽤 괜찮은 그림이 나와요. 사법농단도 그렇게 해서 성공시킨 그런 수사 케이스에 속하거든요.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이게 먼지털이식 수사라 성패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.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뭐 감찰 무마 의혹이면은 민정수석실을 때려야 되는데 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압수수색을 청와대 바로 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. 그렇지, 그 단계가 있으니까. 예,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야겠다는 거죠. 아내와 자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이제는 흐름이 민정수석 시절의 업무에 관한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는 거지. 그 며칠 전에 대통령과의 대화의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이 엄마가 울면서 막 하소연하는 그 법이 이제 민식이법인데 뭐 청와대 국민청은 벌써 20만 넘었더라고요. 민식이법 뭐 어떤 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? 학교 앞 스쿨존 앞에서 아이들의 생명복 안전을 좀 보장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입니다. 올해 9월 11일 날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에서 그 길을 건너던 김민식 어린이가 차에 치여서 갑자기 숨졌다고 그래요. 네. 근데 당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등도 없고 가속 카메라도 없고 가속 방지턱도 없고. 그래서 우리 오늘 사회부 기자들이 서울 시내 주요 스쿨존을 지금 쫙 취재를 하고 있잖아. 그래서 관련한 기사는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민식이 부모님이 올린 청원글을 보면 해인입법 그리고 한음입법, 제2하준입법 뭐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2년 3년씩 계류 중이더라고요. 대부분 다 어린이 관련된 네, 그런 그렇습니다. 관련 그러니까 뭐 법안들이지. 이 법
법들이 만들어지긴 다 만들어졌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20대 국회가 끝나면은 다 다 자동 폐기됩니다. 폐기되죠. 예. 민식이 부모님이 국민청원에 올린 글 내용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면서 예, 앞서 말씀드린 혜인이, 한음이, 하준이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과 같이, 같이 쓰신 건데 국민의 안전,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입니다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. 굉장히 그 가슴이 절절했구나 이거 이 대목 읽으면서. 아, 울컥하죠. 울컥했습니다. 관련해서 어제 김민식 군을 사망하게 한 그 운전자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. 더 가중 처벌을 하려고 해도 법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업무상 과실치사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5년 미만이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특히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좀 처벌을 강화할 필요. 뭐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교육을 강화할 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윤창호법은 그래도 통과가 돼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경각심을 굉장히 갑자기 확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통과가 돼서 어린이 안전 그리고 스쿨존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. 그렇죠. 네. 자, 오늘 3D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